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억지로 눈 감고 누워서 자야 된다, 자야 된다. 이러면서 몸을 침대에 꽉 눌러 놓죠. 어떤 분들은 명상도 해보고, 양도 세어보고, 조용한 음악 틀어보고, 머리맡에 수면 보조제까지 놔두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자려고 애쓰는 행동이 오히려 잠을 더 깨우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람 몸은 참 신기한 게요. 보통 하지 마 하면 더 하고 싶죠? 애들한테도 빨리 자라 하면 아이들은 절대 안 자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잠은 억지로 들어가려 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자는 거에 엄청 집중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뇌를 더 깨워버려요. 이걸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얼른 자야 돼 하면서 잠깐 몸을 뒤척이거나 명상을 하면서 억지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싶어진다거나 머리가 맑아진다거나 심박이 살짝 올라가거나 호흡도 빨라지거나 겪어본 적 있으시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왜 인간은 잠을 자야 할까요? 지구상에 잠 안 자는 생명체도 있을까요? 물고기, 곤충, 해파리 같은 친구들은 잠 비슷한 상태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깊은 잠, 이건 없습니다. 그런데 포유류는요, 다 잠을 자요. 고양이도 자고, 원숭이도 자고, 박쥐는 하루 20시간이나 자요. 왜냐하면 포유류의 뇌는 낮 동안 받은 정보를 밤에 반드시 정리해야만 살 수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뇌 속 노폐물, 스트레스 독소, 염증 물질은 잠을 잘 때만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쥐를 3일 동안 못 자게 했더니 천이 떨어지고 면역세포가 70% 가까이 줄었어요. 음식도 못 먹고 체중도 확 빠지고 생존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잠은 생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싹 청소하고 기억도 정리하고 면역세포도 낮에는 분산돼 있다가 잠들면 몸 안에서 손상된 세포, 염증, 바이러스 같은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은 잔병 치레도 많아요. 피부 재생도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제대로 못 자면 괜히 예민하고 피곤하고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컨디션이 안 좋죠. 이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럼 왜 나는 누워도 잠이 안 오지? 난 새벽마다 깨는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지? 이건요, 사람마다 원인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문제고 어떤 분들은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마그네슘 하나로 좋아지고 누군가는 이것저것 다 해봐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잠을 부르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왜 못 자는 타입인지 그걸 찾게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잠을 부르는 내용 들어갈게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뒤집기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잠을 이기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 뇌의 긴장을 끊어주는 기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소에 자야 한다, 자야 한다. 이러면서 각성 모드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불면의 시작이에요. 뒤집기 방법은 말 그대로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자고 싶으면 자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입니다. 자려고 하지 않을수록 뇌는 경계를 풀고 자연스럽게 눌러왔던 졸림 신호가 올라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잠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오히려 금방 잠이 올 거예요. 제가 앞에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느라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전에 올린 강의 영상 댓글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면과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잠이 잘 오는 편인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평소에 어떤 걸 해보셨는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도대체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여러분 몸속에서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듣고 나면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왔구나 딱 이해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감소예요. 잠을 재우는 호르몬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멜라토닌이 하는 일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자자 하고 몸 전체에 신호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2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40세 넘어가면 반 이상이 사라져요. 60대 되면 젊을 때 30%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잠 좀 자자 신호를 제때 못 보내요. 신호가 약해지니까 졸림이라는 느낌이 아예 늦게 옵니다. 그래서 누우면 눈은 감기는데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가 잠들려면 몸의 중심천이 0.3도 정도 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뇌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엔진이 뜨거우면 잠이 올까요?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이 막 바글바글하고 꼭 누우면 하루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잘 안 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온도 조절 기능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게 또 하나, 바로 자율신경계의 교란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일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사용하는 에너지 모드입니다. 이걸 교감신경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몸이 쉴 준비를 하고 심장박동을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잠들 준비를 시켜주는 회복 모드가 있어요. 이게 부교감신경이에요. 젊을 때는 이 두 가지 모드가 아주 딱딱 잘 바뀝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로 척 바뀌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싹 넘어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가 고장나게 됩니다.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이 잘 꺼지질 않아요. 저녁에 누워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신경은 아직 깨어 있어 하고 버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누워도 긴장이 풀리지 않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긴장하는 느낌. 이게 다 자율신경 교란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잘 자다가 새벽 3, 4시에 꼭 깨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 확률이 큽니다. 저녁에 간식 먹고 밤 늦게 먹고 빵이나 면 먹고 자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자면서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놀래요. 저혈당이다.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판단해서 아드레날린을 막 내보내면서 새벽에 눈이 갑자기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게 아니라 혈당이 떨어져서 깨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깨면 왜 화장실도 가게 되냐? 깼으니까 생각난 겁니다. 이걸 구분 못해서 나는 화장실 때문에 깨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면파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자면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을 만드는 뇌파가 줄어들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깊은 잠이 거의 없어지고 얕은 잠만 자는 거예요. 잠은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몸이 자고 있어도 쉽게 깨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반응하고 자는 동안에도 뇌가 계속 일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안 나고 두통도 잘 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잔 것 같긴 한데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잠이 안 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쭉 말씀드렸죠? 멜라토닌이 줄고 천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이 출렁이고 자율신경이 엉키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몸 안 시스템 자체가 변해서 그래요. 잠이 안 오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려고 애써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러 이유 같아 보여도 속을 열어보면 한 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 호르몬이에요. 즉, 몸이 긴장 상태라고 느낄 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이 에너지 부족, 빨리 깨워 하고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천이 내려가도 코르티솔이 올라가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면 같은 스트레스라도 오래 붙잡고 있게 돼요.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고 뇌도 각성 모드가 돼서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아직 일해야 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꾸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이 안 오고 잠을 자도 깊게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죠? 코르티솔이 또 나와요. 아주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몸에 코르티솔이 튀어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 이걸 해내면 멜라토닌도 잘 나오고 뇌파도 깊어지고 밤새 깨지 않고 푹 자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 들어도 어디서든 금방 잘 자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제 주변에도 여럿 있는데 대부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오해가 많습니다. 첫 번째, 머리 대면 잠드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피곤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체질이 아니라 잠이 쌓여 있는 체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낮에 많이 자도 밤에 또 잘 잔다는 건 단순히 잠이 많은 게 아니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조절 기능이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랑 생활 습관의 영향이 같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빨리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게 자는 게 중요해요. 바로 잠든다고 해서 깊게 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은 잠은 뇌파 단계가 들어가야 하고 그건 별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내 몸이 깊은 잠을 잘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코르티솔이 안 튀어나오냐.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재밌게도 잠을 부르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하는 잠 좀 자야지, 눈 감고 있어야지 이런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오면 보통 어떻게 하죠? 눕고 눈 감고 제발 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잖아요. 근데 이게 뇌에게 가장 안 좋은 신호예요. 왜냐? 침대에서 잠을 못 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뇌가 이렇게 기억해요. 아, 침대는 잠이 안 오는 곳이구나. 그 순간부터 침대에 누울 때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신경이 곤두서고 잠이 더 달아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수면센터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검증된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 단 2가지만 실천해도 3일 안에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들 겁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들 80%가 이것만 고쳐도 3일 안에 바로 효과 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침대와 잠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해서 기억해요.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면 뇌는 여긴 잠 못 자는 곳이다 라고 기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8분 동안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핵심은 침대 위에서는 딱 2가지만 할 것. 잠 그리고 휴식, 핸드폰 금지, TV 금지.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천천히 일어나서 조도를 낮춘 조명 아래에서 편안한 행동만 하세요. 예를 들면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기,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 편하게 앉아서 창밖 보기,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는 행동만 합니다. 뇌가 이제 잠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때 다시 누우세요. 이 훈련이 2-3번만 반복되면 뇌가 다시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침대는 자는 곳이다. 그러면 침대에 눕는 순간 몸이 알아서 잠 모드로 전환됩니다. 2번째 방법은 이게 진짜 미친 효과가 있어요. 전 세계 수면센터에서 가장 빠르게 수면 유도로 1위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잠을 버티려고 하세요. 누워서 눈을 감지 말고 속으로 천천히 말합니다. 나는 절대 잠들지 않겠다. 오늘은 잠 안 잘 거야. 깨어 있을 거야. 이렇게 버티려고 하면 뇌가 당황합니다. 어라? 왜 잠을 안 자지? 이상하네. 그 순간 뇌는 수면 회로를 켜버립니다. 진짜 청개구리 같죠? 그래서 1분에서 3분 정도만 해도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신기하죠? 그리고 잠을 빨리 부르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잠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서 뇌가 지루해지면 멜라토닌이 쏟아져요. 우리 학생 때. 수업 들으면 어때요? 지루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리고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게 바로 뇌의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지루하게 만드냐? 반복적인 동작, 그리고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가장 효과 좋은 행동 하나만 추천드리자면 책을 읽지 말고 천천히 페이지 넘기기. 읽지 마세요. 그냥 넘기기만 하세요.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이 단순한 반복이 뇌를 강제로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천 떨어뜨리기입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천이 내려가야 한다고 했죠?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합니다. 샤워는 뜨겁게 말고 따끈하게. 그리고 5분 이상 등과 어깨 쪽에 충분히 물을 대주세요. 왜 등과 어깨냐? 지난 면역력 영상에서 체온 올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곳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큰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여기가 데워지면 샤워 끝나고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러면 뇌가 이제 잠잘 시간이다 하고 수면 회로를 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을 망치는 또 하나의 주범이 있죠. 바로 생각. 잠 안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도하는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주 정상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이 지나가도록 그냥 둡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 지나가듯 지금 이 생각이 지나가네. 저것도 지나가네. 이렇게 가만히 바라만 봅니다. 이걸 인지적 분리라고 하는데 수면정신의학에서 효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가 수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과학적인 숙면법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일단 돈이 안 드니까요. 아마 3일 안에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들 겁니다. 잠 문제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소금물 먹으니 잘 잤다 그러고 누구는 마그네슘 먹으니 효과 봤다. 누구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건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타입이 뭐냐의 문제예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4가지 타입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이거 완전 나다 싶은 걸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타입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지고 두근거리는 느낌. 물은 마셨는데 갈증이 풀리지 않고 손발이 차거나 자다가 쥐가 나는 분들. 이런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이 타입의 핵심은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변화 하나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뜻한 물 200ml에다가 천일염이나 미네랄 소금 한 꼬집만 넣어서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셔보세요. 마셔봤을 때 이게 소금물인가 싶을 정도로 짠맛이 나면 안 됩니다. 대신 고혈압약 드시는 분이나 특정 약 같은 걸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시고요. 두 번째 타입은요. 잠이 안 온다기보다는 몸이 안 풀리는 분들. 누우면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자다가 움찔움찔 깨는 분들. 낮에도 몸에 힘이 잘 안 빠지고 항상 긴장돼 있는 느낌. 이건 뇌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이 쉬는 법을 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이 타입에서 도움이 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단 아무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드세요. 마그네슘은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을 풀어주는 역할입니다. 다음 3번째 타입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해요. 누워도 졸림 자체가 없는 분들, 눈은 감기는데 졸리다. 이 느낌이 안 옵니다. 하지만 한번 잠들면 새벽에 깨지는 않는 분들, 이건 잠을 시작하는 신호가 약한 상태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멜라토닌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먹는 수면제처럼 쓰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새벽에 깨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먹어도 큰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4번째 타입입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들이죠. 새벽 2시, 3시쯤 꼭 한번 깨는 분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 이 타입은 잠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문제입니다. 그러니 혈당 출렁임부터 잡아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왜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이 그동안 효과가 없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잠은 하나의 비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내 몸 상태에 맞는 해결 방향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효과를 스스로 깨버리는 최악의 생활 습관들만 짧게 짚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먼저 가장 고치기 힘든 습관이죠. 바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기. 이건 대한민국에서 99%가 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 잠 안 오네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것도 침대에 누워서요. 유튜브, 쇼츠, 카톡, 뉴스 이리저리 보다가 1시간, 2시간 훅 지나가죠. 특히 쇼츠처럼 짧고 강한 자극은 우리 뇌의 각성 시스템을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아도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결과는 잠이 늦게 들고 들어도 얕게 잡니다.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엔 핸드폰 강도 낮추고 침대에선 말씀드렸죠. 휴대폰 금지입니다. 또 하나는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세요. 밥 먹고 TV 좀 보다가 소파에서 한두 시간씩 막 주무시는 분들 당연히 밤에 안 졸리겠죠. 낮잠은 최대 20분 정도만 주무세요. 의외로 안 좋은 습관은요, 바로 저녁에 걷기, 늦은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 후 동네 산책을 하거나 저녁 늦게 헬스,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저녁 늦은 운동은 올려버립니다. 그럼 뇌는 지금은 활발히 움직일 시간이네 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잠은 더 늦게 오고 저녁에 운동했던 기운이 빠지면서 새벽에 깨게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절대 저녁에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느낌 오셨을 겁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 긴장하지 않게 밤에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더 편하게 누워보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아, 이게 나다 싶은 타입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은 타입부터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최영만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